자, 이제 249페이지 수요와 권고를 바로 넘어갈까요? 자, 수요와 권고. 수요와 권고는 여러분, 그냥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 가지고 싶다. 공급. 공급하고 싶다. 그지? 그건 그냥 마음이야. 욕구, 욕구. 수요, 공급, 욕구입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 수요와 그 따라 수요량, 공급량이라는 단어 보이죠? 그 수요량이란 말은 근데 1,000원이라면은 나는 뭐 2개 사 먹고 싶다. 요게 요게 수요량이에요. 특정 가격에서 이게 수요량입니다. 그냥 뭐 기본 개념입니다. 수요란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욕구 관계예요. 근데 요거는 수요량이란 말로 오면은 특정 조건을 주고 요때에 내가 희망하는 것. 뭐 이거 수요량은 이거 공급량은 1,000원이라면은 2개 만들어 팔고 싶다. 그게 공급량이죠. 즉 달리 말하면은 이게 다 욕구예요. 욕구. 심리죠. 심리. 그죠? 욕구야. 자, 그래서 뭐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 249페이지에 오시는 거기 수요량이라는 개념 보세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보통 일정 기간을 전제로 줍니다. 뭐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수량이다. 그죠? 그 동그라미 2번에 공급량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가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다 욕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여러분 그 소비자와 공급자의 심리 상태를 시각화 사진으로 보여준 거, 그지?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이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많이 보겠죠? Y축은 요거는 P입니다. P라는 것은 가격이에요. 가격. 요거는 Q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P 가격, Q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 그 지난주에 뭐 발음 이상한 거 하나 했어. 내가 뭐 읽을 때 그때 아니 그때 이가 아팠는데 말고 뭔가 우리 학생들 뭐 국어 시험에 뭐 우리나라 발음 읽기 뭐 안 있었나 뭐 그때 내가 잘못 읽어가지고 없었었어? 여기에 누군가 이렇게 국어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거였어? 뭐 그런 게 있었지, 그지? 보잘것없는? 그게 왜 이상하지? 그건 내가 잘못 아니, 뭐 있었지, 그지? 뭔가 그래, 내가, 이건 아닌데, 이게 보잘것, 이거 발음이랑 이렇게 해야 되나? 끝! 이렇게? 응. 아, 보잘것없는. 근데 그것도 이건 아닌데. 보잘것없는. 아, 보잘것없는. 어려워. 거래량. 내 거래량의 말 쓴 이유는 이 안에는 그 수요량, 공급량을 그냥 두드려 합쳐서 그냥 내가 거래량 그런 거야. Q란 말은 이 수요 곡선일 때는 수요량의 의미고 공급 곡선일 때는 공급량. 그래서 우리가 중성적으로 그냥 거래량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자, 봅시다. 1,000원일 때 나 10개 사 먹고 싶어. A라는 심리 상태를 가지고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어. 그죠? 500원이라면은 나는 20개 사 먹을래? 라는 B라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다 연결하면 이게 뭐예요? 수요 곡선이죠. D는 수요 곡선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수요 곡선이라는 표현을 건 D라고 표현합니다. 수요 영어로 demand 커브입니다. 수요 곡선이에요. 요거 자체가 뭐라고요? 소비자의 그 욕구 상태를 그냥 그림으로 시각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흔히 뭐 엑스레이 사진 찍었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야. 딱 갑이라는 소비자의 욕구 상태를 딱 찍어봤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500원일 때
난 10개 만들어 팔고 싶어. C입니다. 5,000원이요? 오, 그러면 돈벌이 좀 되겠는데? 나는 한 20개 만들어 팔아야지. 라고 C, D 같은 거죠. D. 요걸 이제 딱 연결하면 요게 스플라이 커브, 즉 공급선이에요. 요 공급선은 공급자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죠? 내가 이런 상태라면 나 이 정도 할래. 이 공급자의 마음을 엑셀에 딱 찍으면 이렇게 시각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선이 이걸 우리가 우하향한다. 그죠? 우하향하고 우라는 말은 뭡니까? 오른쪽으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더라. 우상향. 이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 그죠? 일단 형태 어렵지 않죠. 그죠? 일반적 우리가 다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250페이지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깔려. 이 그림 밑에는 수요의 법칙이 깔려 있어요. 수요 법칙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소비자는 이는 그 심리적인 거. 가격이 싸지면은 더 사 먹고 싶죠. 그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하락하면은 소비량을 늘리고 싶다. 마이너스 관계죠. 그죠? 가격과 소비량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가격이 싸지면 더 사고 싶으면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 공급 법칙은 뭐냐? 거꾸로. 공급 법칙은 그죠? 가격이 싸지면은 아니 가격이 비싸지면은 더 만들어 팔고 싶다. 그죠? 다른 이게 정의 관계입니다. 정이란 말은 마이너스 말은 뺀단 말이 아니고 방향이 다르단 말이고 플러스 말은 더한단 말이 아니라 방향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러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더라. 저게 수요 법칙이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이 밑에 이미 깔려 있잖아. 그죠? 가격이 비싸지면 더 만들어 팔고 싶다.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수요 곡선과 위에 그 개념 보세요. 개념 보시면은 수요 법칙은 첫째 줄에 그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죠? 두 번째 줄에 그런 말이에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역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반면 두 번째 끝에 공급 법칙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가격이 오르면 늘린다. 그래서 넷째 줄 앞부 중간에 가격과 공급량 간의 정의 관계, 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밑에 그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일단 여러분, 그 밑에 그 아직 여기까지 놓을 가능성 좀 없지만 그래도 머리에 우리 편집자가 이거 왜 까만 글씨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개인의 수요곡선으로부터 시장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마다 수요곡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는 소비자가 여러분 같은 소비자가 한 100명쯤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수요곡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개개의 수요곡선을 어떻게 더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 까만 글씨 해놨죠, 그죠? 수평합을 한다. 옆으로 더해 나가요. 이걸 수직합 편인데 혹시나 그래서 일단 옆으로 더해 나간다. 수평합 일단 그걸 외우세요. 이런 수평합이다. 개개의 소비자들의 수요선을 옆으로 더해 나가면은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그 251페이지 그 위에 봐봐. 그 위에는 그 세 개 노죠, 그죠? 시장 수요선 보세요. 제일 좌측은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선이야. 두 번째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선이야. 그럼 여러분 이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가격이 1,000원일 때 10개를 원해. 을이라는 사람은 가격이 1,000원일 때 20개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시장 전체 입장에서는 갑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일 때 시장 전체로 몇 개가 필요합니까? 30개. 그래서 오른쪽이고. 여러분 10개 더하기 20개 더하기 30개 되죠, 그죠? 가격이 1,000원이 되진 게 아니지.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고 10개 20개 이게 옆으로 되나요? 그게 수평합이야. 그것만 기억하세요. 수평합. 자, 넘기겠습니다. 자, 예외 볼까요? 자, 252페이지 보시는 공급 수요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수요의 법칙의 예외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요의 법칙은 예외는 뭐냐? 가격이 오를 때 더 사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오를 때.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일반적인 소비자. 근데 이 소비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또는요, 어떻습니까? 또는 보통 가격이 내리면은 일반적인 소비자는 늘리고 싶다 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외예요. 그럼 이런 게 뭐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암기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펜제와 베블렌제입니다. 기펜제와 베블렌제. 베블렌제는 이걸 우리가 보통 뭐 과시하는 목적으로 위풍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입니다. 그 베블렌이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이걸 뭐 위풍이다. 즉 어떤 좀 폼 잡으려고 한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기 어떤 뽐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요. 비싸 주니까 뭐 비싸 내가 사야지 이런 느낌 그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쪽은 근데 이제 기펜제는 두 개 다 여러분 베블렌즈도 이렇게 두 개 다 나타납니다. 근데 주로 이 베블렌즈는 이렇게 잘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 보면. 근데 기펜제는 있잖아요. 요거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건데 요거는 좀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기펜제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나타나냐? 가격이 싸지면 더 안 사는 게 기펜제가 나타나요. 어쨌든 간에 두 개 다 뭡니까? 두 개 다 예외다. 그죠? 자, 그래서 보세요. 기펜제는 자, 가격이 하락 또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같다는 얘기지. 그죠? 두 개 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오른쪽에 이제 253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 보이죠? 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보면 모든 시험은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게 모든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따져보면 다 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라는 이 주제와 어쨌든 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어떤 그 움직임과 논리 같은 거를 잘 그냥 습득해야 됩니다. 습득하시면은 여러분의 그죠? 수험 생활이 편안해지고, 그죠? 수험 생활이 편안해지고 그래요.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개념 일단 보겠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란 말은 가격이 싸지면은 자, 날씨가 이제 스물스물해지니까 진짜 바야흐로 어묵의 시대가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 그 부산역 앞에 있는 부산역에 있는 어묵시장 이야기 한번 들었죠. 그 되게 맛있는 집이 있는데 그 매장 인지도가 32억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32억? 임대료가 3억 2천 아니야. 3,200 아니고 32억이야. 거기 이번에 국감장에 나왔어요. 국감장에서 공정거래위원장 불러놓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시느냐고 그거를 막 쏘아댔다면서 다 깜짝 놀랐어요. 우와. 아니 얼마치를 팔아야 임대료를 32억 내나? 진짜 허걱했어요. 매장이 그래 안 크거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맛있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 먹으러 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자, 그래 봅시다. 여러분, 그래, 우리 어묵이야, 어묵요. 어묵인데 여러분, 가격이 보통 뭐 1,000원일 때, 그죠? 1,000원일 때 10개를 사 먹고 싶어. 지나갈 때마다 막 연기 나면 막 땡기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봤더니 500원이야. 우와! 30개 사 먹고 싶다, 그죠? 이렇게 뭔가 사람 욕구가 바뀌는데, 요거는 결과지, 그지?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 동인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마음이 바뀌는 것. 이걸 우리가 수요량이 변했다. 수요량의 변화 이런 말을 씁니다. 수요량의 변화란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요즘같이,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우리가 땀 삘삘 흘리고 다녔잖아요. 그죠? 여름에, 그지? 우리 기억 속에 가을이 별로 없죠. 그죠? 얼마 전까지 팔 짧은 거 입고 다니는데 갑자기 지금 날 추워지잖아요. 그죠? 날씨가 한 달 전까지 별로 어묵이 별로 안 땡기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이 가격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때는 대면대면 했는데, 지금 가격처럼 그대로인데 막 30개 땡겨.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원인이 가격이 아니지, 그죠? 바뀐 거 못 바뀌었으니까 날씨가 추워졌다 밖에 없지, 그지? 이게 뭐라고? 수요의 변화예요. 변화의 방향은 여러분, 증가도 있을 것이고, 감소도 있겠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반면 똑같이 증가, 감소 있습니다. 어쨌거나 수요가
이런 경우는 이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다 여러분 이렇게 뭐 겨울에는 막 가격 자체는 저런 그대로 막 땡기다가 또 날씨가 더워지면 안 땡기지.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해. 문제는 그러면은 수요량이 변하는 원인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문제는 요거를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에 항상 여기 나오죠.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뭔가? 이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수요곡선이죠. A, B예요. 아까 우리 봤죠, 그죠? 1000원 10개인데 500원 되니까 20개야. 이러면 사람의 심리 상태가 A에서 B로 움직였죠, 그죠? 가격이 1000원일 때 10개를 사 먹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이 500원이 되니까 20개를 사 먹고 싶어졌어요. 가격이 내리니까 더 먹고 싶다. 이 움직임이 두 개죠, 그죠? 두 개의 움직임을 동시에 나타내는 게 뭡니까? A에서 B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요 곡선에서 A에서 B로 움직이는 거 또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줄이다. 달리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다. 그지? 근데 이건 뭡니까? 요거는 가격은 1000원 그대로야. 그런데 1000원 그대로인데 어떻습니까? 10개가 아니고 나 20개 만들어졌다, 그죠? C로 바뀌는 거죠. 이건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 이동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수요곡선 자체가 오른쪽 바뀌는 이게 뭘까?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에. 반면 이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겠지, 그죠? 날씨가 다시 더워졌다. 다시 그러면은 줄어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그림 볼까요? 수요의 막 그림을 보시면 A에서 B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수요량의 변화고 BC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페이지를 넘겨서 254페이지에 수요 변화 요인을 한번 볼까요? 수요 변화 요인이야. 그 박스 정리된 거 있죠? 이러면 딸딸딸 해야 돼요. 자, 먼저 이와 같이 여러분 수요의 변화를 일으킨 일단 우리가 방향 하나만 보겠습니다. 수요가 커지는 것만 보겠습니다. 수요가 보통 커지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 소득이 변하는 경우야.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우리 꼬맹이들이 아빠가 용돈을 1000원 주면 그지? 사탕 한 개 사 먹을 수 있다, 그죠? 1000원짜리 사탕 한 개 사 먹을 수 있어. 2개 사 먹고 싶다 못 사 먹어요. 왜? 지가 가진 게 1000원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빠가 용돈을 2000원 주면 어떻게 돼요? 2개 사 먹고 싶잖아요. 그게 딱 이거예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지? 다만 이런 거 우리 소득이 증가한대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재화가 정상제일 때만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제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재화들입니다. 일반적인 재화들은 다 이래요. 근데 가끔씩 보면은 열등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등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정상제이냐 열등제이냐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문제를 풀 때 요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유심히 쳐다봐야 아주 요는 단어는 이런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열등제란 말이에요. 정상제란 말은 일단 우리 일반적인 제한데 열등제라는 것은 지금 내 상황이 좀 그래서 이걸 쓰지 조금만 좋아지면 안 쓰겠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그 제품이 보통 열등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중고차 이야기하죠, 그죠? 중고차 이야기. 내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차는 가지고 싶고 그렇게 보통 그죠? 좀 이런 보통 사회 초년생들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보통 다 중고차 사죠, 그죠? 근데 조금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고 연봉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보통 새 차로 바꾸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중고차는 뭐라고요? 열등제고 새 차는 정상제예요. 이게 소득이 커지면은 난 중고차 안 사겠다는 거지. 열등제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소득이 커질 때 열등제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가 이래 되겠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소득 수준의 향상 첫 번째 칸입니다. 정상제일 때는 어떻고 수요가 증가한다. 자, 수요가 여기 방향을 잘 봐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여러분 이 출발점이 여기 0이야. 0, 10, 20, 30, 40 이러지. 그럼 수요가 증가한단 말은 수요선이 이렇게 팽창해야 되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거꾸로 이렇게 들어야 되지, 그치? 0, 10 이렇게 들어가니까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요 일단 느낌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증가한다, 감소한다. 두 번째 그러면 열등제 보시면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중고차 그 수요곡선이라면 이게 반대로 이래 움직이죠. 그죠? 소득이 막 증가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안 사고 싶다는 것을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 간의 대체제 보완제입니다. 밑에 여러분 그 도운 걸 보세요. 도운 걸 보시면은 재화 유형이 나오죠. 기억의 정상제, 열등제 나오네. 정상제는 뭐 우리가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별하는 잣대가 뭡니까? 소득이 움직일 때, 그죠? 그래서 소득이, 정상제인지 열등제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어떤 반응, 기준이 소득입니다. 가격이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가격이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지? 열등제냐 정상제를 판단하는 잣대는 소득에 따라서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그 이야기인데,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여러분, 보는 김에 대체제와 보완제까지 보겠습니다. 대체제는 여러분, 아래쪽에 보세요. A 보시면은, 주로 여러분, 그럼 내가 소비할 때 이거나 저거나 나한테 큰 변화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로 여러분, 버스나 기차 이런 거,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그죠? 여러분 학원 올 때 버스를 타고든 지하철을 타고든 마찬가지잖아. 그런 게 대체할 수 있다. 대체제와. 이 책에서는 내가 콜라와 사이다 해놨는데, 그런 것들, 그죠? 두 번째, 보완제는 둘이를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정에서 커피 설탕 해놨는데, 설탕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치킨 맥주, 가장 우리 대표적인 치맥, 그죠? 치맥 같은 게 더 같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런 거.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위에서는 내가 지하철과 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버스 요금이 막 비싸져요. 요게 여러분, 요게 지금, 요 지하철이에요? 버스 요금이 막 비싸져요. 버스 요금이 막 비싸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버스 안 타겠지? 그 대신 뭐 탑니까? 지하철 타겠지? 지하철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팽창할 것이다. 그래, 이렇게. 그게 뭐네, 그죠? 이거는 이거를 막 그냥 두 문자 따가, 어떤 사람 막 두 문자 따가지고 막 외우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냥 그렇지, 이렇게. 두 번째, 보완제입니다. 보완제. 커피가 비싸지면은 커피 안 마시겠지. 크림도 등대로 안 마시겠지. 근데 치킨 가격이 비싸진다. 치킨 안 먹으면서 맥주도 덜 마시겠지. 수요가 어떻게 한다고?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밑에 이제 네 번째, 그 밑에 보면 소비자 기호. 이게 소비자 기호 같은 예를 이런 경우는 아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지금 추워지니까 막 땡기잖아, 그죠? 어묵이 땡기잖아. 그게 일단 소비자 기호가 바뀌는 거야. 다른 거는 관계없는데 그냥 외부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바뀌었더라. 그래서 소비자 기호가 바뀌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소비자 기호 변화 증가한다. 그러면은 수요세는 오른쪽 이동한다. 그런 것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소비자의 재산이 좀 많아지면은 보통 재산이 좀 많아지면은 소비가 좀 줄을까 늘까요? 늘어나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재산 자체가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주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지금의 방향을 좀 보니까 부동산은 자꾸 주식 시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향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주식 해야 돼. 그래서 봐봐요. 요즘 신보시 막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종합주가지수 그렇게 막 올라가. 그 말은 뭔가니까 전반적인 주식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주식을 내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 가지고 있는데 주식 전체 이렇게 한 1억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2억 됐다는 거죠. 근데 내 주변에 2억 안 들어왔어. 그냥 내 주식을 지금 팔면은 2억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냥 막 돈 버는 것 같아. 어떻게 합니까? 막 쏘고, 그지? 막 옆에 쏘라 그러잖아. 막 쏘고, 이거 재산이 커지면은 그냥 좀 씀씀이 높아져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소비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수요가 증가. 그 밑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재산의 증가, 소비자의 수의 증가까지도 여러분 이제 좀 봐두세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오른쪽에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공급량의 변화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대학생 동기들이 우리는 그런 걸 다 그런 세도 겪었었는데 한때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데가 많았어요. 그때 우리 졸업하고 정권회사에서 데려가요. 그때는 간 친구들 많은데 갔다가 돈도 많이 벌었고
돈도 많이 까먹었어요. 엄청 까먹었는데 그때 진짜 돈 엄청 썼거든요. 진짜 그랬어. 이러면 그 단란하게 술 먹는 데 있지, 그지? 근데 되게 자주 갔었어요. 근데 갔었어요. 한때 좋았었지, 그지? 지금도 다 막. 그러다 그 중에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안 좋아가지고 막. 되게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 볼까요? supply with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공급량의 변화는 결과가 뭔가는 공급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공급량의 변화고요. 공급량. 그래서 뭐 아까 보지, 뭐 1,000원일 때 10개를 만들어 팔고 싶다. 2,000원일 때, 여기서 우리가 뭐 A, B 그러면은 A, B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뭡니까? 요게 움직여서 기본, 이게 요게 바뀌었는데, 요게 결과지, 그지? 결과예요, 그죠? 결과인데, 요는 결과를 일으킨 원인이 요거지, 그지? 가격이 비싸지니까 나는 더 만들어 팔고 싶다. 요 비싸지니까 원인과 결과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요렇게 이동하는 거죠.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면 난 덜 팔고 싶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게 공급량의 변화고, 반대로 또 아니면은 가격은 저는 그대로 있어요. 저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지금 20개를 만들어 팔고 싶다는 거지. 요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죠. 요렇게 이해합니다. 공급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이해합니다. 가격 자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격 자체가 그대로 있는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경우가 뭘까? 기술 좀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다시 요거 하기 전에 다시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C8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했죠, 그죠? 1,000원 10개입니다. 이렇게 한 개로 할까요? A점이 지금 이런 의미죠. 우리가 공급자의 심리 상태인데 어떤 의미냐? 한 개를 만들어 판다면은 나는 1,000원 받겠다는 거죠. 그죠? 또는 일반 아까 말한 이런 거죠. 1,000원이라면은 나는 한 개 만들어 팔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이거를 또는 거꾸로 하면은 한 개 만들어 판다면 나는 1,000원 받아야지.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개를 만들어 판다면은 나는 1,000원 받아야지라고 합니다. 일단 이 1,000원이라는 의미는 최대한 나는 뭐 900원도 좋지만은 나는 1,000원까지 받겠다 그런 의미일까? 아니면은 최소한 1,100원 받고 싶지만은 나는 999원 받고는 못 판다. 1,000원은 받아야겠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최소한 1,000원 받는다 이거지. 그럼 왜 왜 최소 금액일까?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우리 비용 개념 있죠? 요게 이제 한계 비용 개념인데요. 요 한 단위, 요 단위를 생산할 때 비용이 1,000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비용은 건재하지 999원 같으면 난 비용을 못 건지니까 나는 안 만들겠다 이 말이다, 그죠? 꼭 기억하시고요. 좀 이걸 그랬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요 높이라는 게 요 높이와 똑같죠, 그죠? 이 말은 비용이 1,000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같은 비용 1,000원을 들이고 이때까지는 개당 1,000원 들여서 개당 1,000원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던데 생산 비용 1,000원 들여서 지금 어떻게 됐냐? 개당 비용 1,000원 들여서 2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일까? 같은 비용을 들이고 더 많이 달리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얘기니까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기술 진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술 진보예요. 기술이 진보하면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더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겠지. 그죠? 같은 비용을 들이고. 보통 기술 진보입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기술 대부분 안 물어보겠죠, 그죠? 세상에 그런 퇴행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출제자는 없습니다. 기술은 진보하는 게 아니고 기술. 아니면요,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 비용. 여기 봐봐요. 생산 비용이 지금은 1,000원인데 생산 비용이 몇 원이니까 800이라 볼까? 여기서 그래도 800이다, 그지? 800원. 요걸 지나가는 거지. 그럼 요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기술이 진보한다 또는 기술이 진보하는 자체가 뭡니까? 생산 비용을 떨어뜨리는 게 기술 진보겠죠. 그래서 생산 비용이 하락합니다.
뭐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건 대표적으로 뭐 인건비가 떨어진다든지, 그지? 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그지? 그런 것들. 반면에 여러분, 정부가 세금을 때려 매기면 어떡해요? 세금부가. 정부가 기업에게 니네들 물건 만들 때마다 세금 내나 그러면 이게 여러분 비용의 측면에서는 비용을 올립니까? 비용을 줄입니까? 올리지. 잠깐 보세요. 지금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 만들 때 1,000원 들어가 비용이지. 세금 100원 내나 그래. 그럼 한 개 만드는데 이때까지는 1,000원인데 지금 1,100원 됐다, 그죠? 1,100원이야. 요걸 지나가면 되겠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공급이 된다고 감소한다. 생산 비용이 그럼 하락하면은 공급이 증가한다. 세금을 매기면은 공급이 감소한다. 보조금을 주면은 정가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55페이지 보시면은 그림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곡선 위에서 SAB, AB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뭐라고? 공급량의 변화고, BC 왔다 갔다 하는 이러고 공급이 변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변화를 여러분 그거 하기 전에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253페이지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수요 여러분, 자, 이 그림을 지웠으니까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그 255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급의 변화는 보시면은 공급량의 변화는 같은 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공급의 변화는 이거 자체가 공급선 자체가 좌측 우측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세요. 공급의 변화 설명 방식입니다. 자, 가격 외외의 요인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인데, 자, 그 뒤가 중요합니다. 공급선 자체가 좌우 이동하더라. 이게 좌측 우측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후에 보세요. 공급량의 변화는 뭐라 굵은 것이 보이겠어요? 공급선 위에서 한다. 이거 위에서 움직인다. 근데 이거는 자체가 움직인다. 다시 앞으로 넘어 25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수요 또 씁니다. 수요 변화 보세요. 굵은 것이 보시면은 수요곡선 자체가 좌우로 이동한다. 근데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그죠? 이 표현도 시험에 주로 이런 식의 주제가 나오면은 만약에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도 보통 이런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어요. 자, 페이지 넘겨서 25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의 변화를 일으킨 첫 번째 요인이 뭘까? 기술 진보죠. 기술이 진보하면은 공급이 증가하더라.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선이 오른쪽 이동한다, 그죠? 오케이. 두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이야. 그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이러면 생산 요소라는 게 노동이나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노동이나 자본을 다르게 이제 생산 요소 비용으로 바꿔보면은 임금이지, 임금, 그죠? 임금이 만약에 높아지면은 생산비가 증가하면은 공급을 줄인다. 조세부가 생산비 증가로 귀착되죠? 공급을 줄인다. 보조금은 거꾸로 생산비를 떨어뜨리죠? 공급이 증가한다. 주로 여기까지가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연관상품은 이건 주로 연관상품은 주로 이 수요가 앞에 우리가 수요가 잘 나옵니다. 근데 공급은 잘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여러분 A라는 기업에 근데 같이 생산하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물건을 생산합니다. 근데 뭐 이거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 연상하기 좋게 이렇게 하게 이게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연상하기 좋게 뭐 콜라와 사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콜라가 있고요, 사이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A 기업이 두 개의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콜라도 이 기업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콜라와 사이다 두 가지를 생산한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가격이 100원 1,000원이에요. 똑같이 1,000원입니다. 1,000원일 때 10개, 100개씩 만들어 팔아요. 근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느냐? 이런 우리가 요 두 가지 느낌이 이제 대체제 이런 느낌 널죠,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 콜라 가격이 2,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A 회사의 사장은 어떻게 의사결정할까요? 똑같이 그냥 100개 만들어 할까? 아니면은 콜라 좀 어떻게 하고 좀 바꾸라 하겠습니까? 늘리고 줄여 편하겠죠? 얘는 가격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줄어들어. 그래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대체제는 보통 상대방이 증가하면은 공급을 줄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 보세요. 대체제의 가격 상승한다. 그럼 이 가격 상승하면은 그 반대에 있는 대체는 공급이 된다고 감소한다. 반면에 이제 보완제는 보통 같이 커집니다. 보완제는요. 보완제는 만약 이거 뭐 치킨하고 맥주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시장에서 이때까지는 그냥 뭐 1,000원짜리 1,000원치 이렇게 100개 이렇게 만들어 팔았는데 치킨 가격이 갑자기요. 치킨 가격이 이건 같이 먹는 거 같이 소비한다 그지? 그러면은 치킨 가격이 2,000원 올라가요. 그럼 이걸 생산 늘리면서 이것도 막 늘리겠죠. 그죠? 같이 늘려. 그래서 이게 보완제는 같이 늘려갑니다. 공급이 증가더라. 그렇게 하나 봐두시고요. 오케이. 자, 밑에 이제 개별 여러분 좀 전에 봤던 이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과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 다시 파트별로 내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뭐 간단하게 수요의 상호 의존성 볼까요? 편성 효과, 속물 효과, 과시 효과 뭐 간단하게 편성 효과는 그 따라 소비하는 경우죠, 그죠? 남이 소비하니까 나도 따라 소비하는 그게 편성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이펙트입니다. 속물 효과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소비하니까 나는 소비하기 싫어. 그게 속물 효과, 백로 효과, 스납 효과. 과시 효과 이게 아까 우리 베블렌저입니다. 그러니까 뽐낼 목적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개념 익히시고요. 오른쪽은 할 필요 없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258페이지 밑에 확인해서 문제 풀까요? 뭐 풀어보시면 또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이 그림 자체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죠. 그죠? 이는 수요의 감소를 일으키는 외부적인 요인이 뭔가를 따지는 거죠. 이 시장이 만약에 국산 포도 시장입니다. 국산 포도와 이런 수입 포도는 일종의 뭐 대체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수입 포도 가격이 싸지면은 수입 포도 먹겠지. 국산 포도 안 먹겠지. 수요가 감소. 이 국산 포도 시장은 수요가 줄어든다. 맞아요. 이게 커피 시장입니다. 커피하고 크림은 맥혔는데 보완 관계로 본다면은 커피 크림이 좀 싸지면은 커피를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죠? 아니다. 3번에 담배, 흡연의 폐해 공익 광고. 그렇죠. 흡연, 누구 이거 담배 피우는 사람, 이게 담배 꽉 한번 보여줄래? 담배, 누가 또 혹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담배 피우지? 내놔봐. 꽉 내놔, 꽉. 내놔봐, 빨리. 그 이상한 요즘 어떤 앞으로 전달 한번 봅시다. 땡큐. 이 사진을 보고도 담배 피우고 싶어? 야, 안 보이지, 그렇지. 요즘 있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걸 안 보니까 요즘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은 여기다가 이게 케이스를 해가지고 다리가 팔더라. 아, 참네. 어떤 사진 보니까 이게 폐암 걸려가지고 이게 목에 구멍 뚫는 것도 해놨던데. 그거 보면서 담배 피고 싶나? 나 끊어. 미안, 아니 뭐 그렇게 피워도 괜찮아요, 뭐. 괜찮아. 피워도 괜찮은데.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니까. 나는 뭐 하여튼 나는 뭐 그때는 담배는 나도 담배를 한때 나도 헤비 스모커에서 나도 수술까지 안 했지만 입원하고 한 병원에 한 1년 입원했었어요. 입원했었는데 되게 내가 나도 그때 뭐 좀 사업할 때 막 되게 담배 피해야 되다 쓰러졌거든. 그래가지고 했었어요. 난 담배 끊은 지 한 10년 좀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결혼 요즘에 애를 임신 아이를 못 가지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 내가 볼 때는 주로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담배가 큰 원인 같아요. 이게 뭐 젊은 분들 뭐 임신하기 전에 보통 그 테스트 하거든요. 그 정자 남자들 정자들도 발로 찍어봐. 그러면은 되게 안 좋아요. 그 원인이 보통 환경, 특히 담배 같은 게. 개인의 선택 문제인데, 나는 이제 이 니코틴이 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좀 미리 끊고 하는 게 있죠. 여학생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엄마가 될 사람들이니까 더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놔야죠. 엄마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하고요. 아빠는 당연하죠. 내가 너무 도덕군자 같은 이야기 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OX 한번 볼까요? 오케이. 자, 거기에 6번 보세요. 6번 아까 했으니까 한번 볼까요? 6번. 어떻게 하라고요? 수평하라 그랬지. 7번은요? 디펜지 앞에 렌즈일 거예요. 오케이. 8번은요? 여기에 수요량의 변화죠. 왜요? 가격 변화, 그지? 수요선 위에서 막 움직인다, 그죠? 오케이. 9번. 열등제는 감소한다. 10번은 지하철은 증가하더라. 오케이. 12번. 공구선을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13번에 줄인다, 그지? 좌측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오케이. 잠시 끊겠습니다.